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예,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는 20일 날 도착을 했고요. 지금은 26일, 그러니까 6일이 지났네요. 벌써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응원하겠다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기분이가 조금 괜찮습니다. 런던 마지막 브이로그를 올릴 때의 저의 기분이 이제 나의 런던 생활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많이 떠나겠구나 라는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렸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영상 많이 찍어달라고 적어주셔서 좀 감동스 먹었어요. 2017년 11월 21일이 비자 시작 날이었고, 정확히 2019년 11월 20일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루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워홀을 끝낸 세미가 생각하는 워홀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그리고 영국에 있었을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 그래서 모델 하려고 영국 갔었던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모델 하려고 영국에 갔었던 게 아니었고, 한국에서도 모델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모델은 제가 생각했었던 일은 아니에요. 물론 엔터테이너 분야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게 모델이 될 줄은 몰랐었어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간 이유는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사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 저한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영국에 가고 나서 12, 1, 2, 3, 한 4개월, 3, 4개월 가량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집세를 내야 되고 밥값을 벌어야 되니까 알바는 가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씩 나가서 놀기도 하지만 그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좀 약간 현타와 방황의 시기였어요. 여기 오겠다고 쓴 돈이 얼마며 가족들과 뭐 친구들과 나 이제 2년 동안 안 돌아온다 이렇게 떵떵 얘기를 하고 왔는데 3, 4개월 만에 들어가자니 이게 모양새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출근이랑 퇴근만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때가 한창 막 동양 모델들을 쓰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거는 그래도 학력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무작정 시작을 했었던 게 모델 일이었어요. 저의 원래 계획이랑은 많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영국 안에 엔터테이너 계통 쪽에서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었던 일이었죠. 처음에는 이거를 유튜브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못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런 주제로 해보면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아이폰 SE를 구입한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라는 작은 꿈도 이뤘고 엔터테이너계에서 일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이룬 것이죠. 저의 워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갔었던 거는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목표와 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렸었던 영상에 서혜림 분이 질문을 달아주셨었는데 18살쯤에 워홀을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18살에 워홀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가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은 다르잖아요. 그럴 때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가도 돼요.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은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워홀을 갈 때 아주 적절할 때는 나이나 시기가 아니라 목표와 방향이 뚜렷했을 때 가는 게 적절한 때인 것 같아요. 방향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그거는 18살이든 28살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없었다면 알차게 워킹홀리데이를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은 나이에 따라 최저시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릴 때 가면은 돈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덜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최저시급으로 나눠지는 나이에서 상위층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이 최저시급 시스템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같은 일을 해도 나는 더 오래 일을 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들어가자마자 높은 시급을 받아버리니까 좀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좀 참았는데 안 그랬으면 나이별로 그렇게 측정을 해놓은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불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점입니다. 네, 좀 열받네, 다시 생각하니까. 댓글 중에서 이제 자기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오는 길이 너무 슬펐다고 이렇게 엄청 울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제가 예상했었던 그림이 있잖아요. 모두들 이제 뭔가를 하기 전에는 이 정도는 하겠다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공항 가는 길을 항상 상상을 하면은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울지 못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숙소를 빼려고 짐 정리 이렇게 하잖아요. 3일 전에 맥주 4병을 샀어요. 그래서 3일 전이니까 맥주 4병이면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남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 맥주 4병을 샀는데 며칠 동안 짐 싸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맥주를 한 병밖에 못 마신 거예요. 다른 한 병은 다른 친구가 먹어줬고 이미 체크아웃 하는 날인데 2병이나 남아버린 거예요, 맥주가. 제 신조가 술은 남기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체크아웃 하기 30분 전에 맥주 한 병을 그냥 원샷을 때려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취기는 안 도는데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시키거든요. 킹스크로스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히드로를 가는 게 저희의 계획이었어요. 킹스크로스에 도착을 했어요. 히드로까지 1시간이에요. 튜브를 타고. 이미 킹스크로스에서 너무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할 뿐더러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의 화장실들이 다 이제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는 화장실들인 거예요. 화장실을 해결을 못한 채로 튜브를 탔어요. 한국이었으면은 어디에나 공중 화장실 있고, 저 진짜 한국에 오고 나서 화장실 어디에나 있는 거 보고 진짜 이게 나라지 막 이 생각할 정도로 이놈의 런던, 화장실도 없는 이놈의 런던, 내가 이게 뭐가 좋다고 막 하면서 저주를 히드로로 가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화장실을 빨리 해결을 해버리고 나왔는데 이게 웬걸. 저희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한 친구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내 캐리어와 수화물 캐리어 모두 다 무게가 너무 많이 초과를 해서 비행기를 못 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직원이. 단체로 멘붕이 왔던 거죠. 왜냐면 그 기내 캐리어에 저의 짐도 있었거든요. 제 짐이 너무 많아서 그 언니가 저 대신에 들어줬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짐을 모두 다 빼고 제 배낭 속에다 이게 쑤셔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막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직원들이 막 저희 찾아다녔었어요. 출국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재촉하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막 쿵쾅쿵쾅. 캐리어 그 스캔하고 내 몸 스캔하고 막 이러는데 또 시간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탑승 시간이 한 30분인가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 나는 또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려고 그동안 안 샀던 선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캐리어에 넣어놨던 짐을 다 빼놓은 상태라서 짐이 또 엄청 많아진 상태니까 이거를 막 질질 끌고 막 엄청 뛰어다녔던 거예요. 저 끝에서 이거 사야 되니까 저거 사고 저거 사야 되니까 이거 사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뛰어다니다가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를 한 거죠. 지금도 땀나 생각하니까. 이거는 런던을 떠난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살았다. 비행기 안 놓쳤다. 살았다. 딱 이 생각이 드니까 전혀 슬픈 감정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면세 거기서 산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완전 꿀팁. 넘버 세븐 아이크림이 조금 비싸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영국에서는 좀 저렴한 편이라서 여자 어른분들, 이모, 고모, 이제 할머니 뭐 이런 분들께 적합한 선물이어서 아이크림을 생각을 했었어요. 6개 정도를 구입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그게 시내에서도 342라 그래가지고 3개를 2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 면세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 계산해주신 아저씨가 3개 따로 계산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3개를 먼저 계산을 하셨어요. 이 3개를 먼저 계산을 하니까 뭐 몇 파운드 이상 구입할 시에 그 즉석에서 바로 10파운드 할인권이 나오거든요. 아저씨가 되게 센스 있게 이 3개를 먼저 구입한 다음에 10파운드 할인권이 이제 즉석에서 나오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나머지 3개를 계산을 하신 거죠. 하나당 19파운드인데 이제 342 적용해서 38파운드예요. 시내에서 사면은. 그러니까 이제 6개를 사면 72파운드인 거죠.
이제 면세로 구입을 했으니까 3.17파운드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31.66이었어요. 처음 3개 산 가격은. 그 다음에 산 세 세트는 21.66파운드에 샀어요. 얼마가 세이빙이 됐냐면 원래 72파운드잖아요. 시내에서 사면은 31.66, 21.66 여기다 띄울게요. 계산이 안 돼버리네. 거의 20파운드 가까이를 아껴서 샀습니다. 그 쿠폰이 항상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세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영국 떠나기 전에 좀 큼지막하게 외투를 2벌을 샀어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윅데이 제품이고요. 엄청 긴 코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10파운드에 구입을 했는데 텍스 리펀을 신청을 해서 한 10파운드 정도를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런 재질의 코트는 한국에서도 구입하기가 힘들고 특히나 저 정도의 기장은 진짜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은 진짜 비싸거나 편집샵 같은 데서나 살 수 있는 엄청 비싼 옷이거나 사실 남색을 사고 싶었는데 남색은 온라인 전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베이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런던에 계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소식인데요. 윅데이 좋아하시는 분들 꼭 윅데이 오픈 날에 잊지 말고 가세요. 쇼디치점 오픈하는 날이 11월 15일이었거든요. 쇼디치 오픈하는 날에 갔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오픈 행사로 20% 할인을 하는 거예요. 전 품목, 모든 품목. 반팔티 하나랑 에코백 3개를 샀어요. 에코백이 하나당 4파운드고 반팔티가 25파운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합쳐서 20% 할인이 들어가니까 반팔티 하나 가격에 에코백 3개까지 산 거죠. 25파운드가 나왔어요. 그거 하나랑 요거 청록색 프린트 2개를 샀는데 2개 중에 하나는 동생을 줬고 이렇게 2개만 제가 쓸 예정입니다. 오픈하는 날은 무조건 챙겨가세요. 20% 할인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완전 꿀팁. 이거 자라 패딩인데요. 이 패딩은 자라니까 한국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라나 H&M이나 버시카 같은 브랜드는 영국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유럽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관련된 브랜드 옷들을 조금 많이 사왔어요.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끈으로 된 디테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내려오는 디테일들. 요렇게. 저는 이렇게 주렁주렁한 디테일을 좋아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그냥 바로 구입을 했어요. 요것도 사왔어요. 제 머리 색깔 보이시죠? 제 머리 색깔이 조금 많이 바뀌잖아요. 바뀐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입히고 또 귀찮아서 몇 달 동안 염색 안 하면은 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제품이 이 컬러 프리덤이라는 컬러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염색약이 아니라.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렇게 쨍한 색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색약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색깔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한 2주 지나면 색깔이 다 빠져 있다는 게 단점이고 근데 뭐 워낙 이런 보라색이나 분홍색 같은 색깔은 염색을 해도 색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의 컬러 트리트먼트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사용했던 색깔은 미스틱 퍼플이라는 색깔이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잘못 산 거예요, 이거. 이 색깔을 샀어야 됐는데 이 색깔을 샀어요. 약간 좀 파랑색은 아니고 파랑색이랑 남색이랑 섞은 뭐래? 예. 남색이랑 보라색이랑 섞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살 때 2개에 10파운드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스틱 퍼플 색깔 내고 싶을 때는 분홍색을 조금 더 많이 섞으면은 좀 더 쨍한 보라색이 돼서 뭐 상관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2개를 샀고요.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완전 꿀팁. 그래도 저는 영국에서 2년밖에 안 살았고 영국에서 산 기간보다 한국에서 산 기간이 훨씬 긴데도 2년 동안 아예 한국을 안 갔어서 그런 건지 뭔가 느낌이 너무 낯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이사를 했어요.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아예 막 동네도 다 너무 낯설고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색했던 게 런던은 버스를 탈 때만 찍지 내릴 때는 카드를 안 찍거든요. 이제 내릴 때 카드를 찍어야 된다는 거.
그 조금 어색했고, 신호등마다 버튼이 있잖아요. 런던에서는 신호등 버튼 누르면은 초록색으로 바뀌는 버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내방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버튼만 보면은 누르고 싶은데, 아니, 눌러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자꾸 누르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건데, 영어가 입을 막 이렇게 틀어 막아도 영어가 막 삐직삐직 새어 나와요.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고작 2년 살다 왔다고 영어 막 블라블라 하면은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거든요. 항상 쓰는 영어 표현들 있잖아요. I was like, he was like, she was like,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애들이랑 얘기할 때. 그거 막 삐직삐직 나오고, 그리고 진짜 창피했었던 게 한국에 오고 나서 연습실을 대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안내해주시는 분이 우리 연습실 처음 이용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요. 저희는 뭐 와이파이는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시고 뭐 물은 이쪽에서 가시면 되시고 막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저는 또 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막 입을 막 틀어 막아도 그냥 막 나와요. 길을 걸으면서 많이 사용하는 게 excuse me랑 sorry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누가 하면 sorry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excuse me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것도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오니까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인분들, 제가 간혹 가다가 영어가 이렇게 튀어나와도 너무 재수없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왔고, 지금 현재는 사실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가고 나서 영상 계속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계획은 유튜브 열심히 하는 건데,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유튜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 인사말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런던에 있는 샘입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인사말이었는데 어떻게 바꿀지 아직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샘입니다. 안녕.